얘야, 내 손목을 가져와라. 알카라스 아직 안 떨어졌다. 키키올릭입니다. 추석 연휴 때 인사드립니다. 프란시스 티아포가 알카라스와의 US 오픈 4강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저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인 선수는 처음 봤다. 알카라스는 정말 희대의 괴물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알카라스와 티아포의 US 오픈 남자 단식 4강전 결과를 분석하고요. 어떻게 알카라스가 3연속 5세트 경기를 치르고도 19살의 나이에 US 오픈 결승에 오를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퍼루드와 세계 랭킹 1위를 놓고 벌이는 쇼다운에 대해서도 간략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알카라스의 에너자이저 같은 체력이었습니다. 알카라스는 8강전에서 야닉 시너와 5시간 15분 접전을 벌였습니다. US 오픈 히스토리에서 역대 두 번째로 긴 최장시간 경기였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그 전에 16강전 칠리치전도 5세트 경기 4시간을 넘겼습니다. 이 경기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가 끝난 시간입니다. 시너와의 경기는 현지 시간 새벽 3시가 다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자회견, 마사지 등등을 하고 나면 아침이 다 돼서야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무런 테니스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만 취하고 4강에 나온 거죠. 그런데 알카라스는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세트에 들어가서는 티아포가 훨씬 움직임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테니스 빅3, 그 중에서도 나달과 조코비치를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건 그 둘은 우리의 평범한 상식에 기반한 예측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인데요.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5세트 풀세트 경기를 치르고 난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달이나 조코비치는 이걸 정말 우습게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조코비치가 2013년 호주 오픈 16강전에서 스탄 바브린카와 5시간 넘는 엄청난 접전을 벌이고 와서 8강에서 만난 상대가 토마스 베르디흐였습니다. 베르디흐는 당시에도 빅3 바로 다음 가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그냥 3대0으로 발라버리더라고요. 나달도 마찬가지였죠. 기억나는 게 이제 2014년 프랑스 오픈 준결승인데 조코비치와 4시간 30분 5세트 접전을 벌이고 이틀 뒤 결승전에서 다비드 페레를 3대0으로 가볍게 셧아웃시키고 우승했습니다. 이런 일을 알카라스가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저 대회 3연속 5세트 경기를 치르고 결승에 오른 선수입니다. 자, 경기 내용을 보자면 티아포와 알카라스는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이 티아포가 첫 서브가 굉장히 강하면서 날카롭고 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는 방향 전환을 잘하고 기회가 올 때면 오픈 코트로 치고 나가서 네트 앞에서 감각적인 발리로 끝내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알카라스를 만나서 티아포의 강점이 상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알카라스의 경이적인 코트 커버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티아포는 투어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감각적인 드롭 발리의 장인입니다.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발리를 성공하기만 하면 대부분 선수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카라스는 달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이 네트 플레이가 통하지 않으면 티아포가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랠리 대 랠리 대결로는 승산이 물론 많지 않았거든요. 자, 실제로 5구 이상 랠리에 접어든 경우가 이번 경기 총 107회였는데요. 그 가운데 72회가 알카라스의 승리로 돌아가서 67%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네트 플레이 득점률을 보면 좀 놀라운데요. 티아포가 55회 앞으로 나가 29득점, 49%에 그쳤습니다. 이건 티아포의 숏발리를 알카라스가 빠른 발로 그만큼 많이 받아낸 점 하나, 그리고 고비마다 정말 예술적으로 터진 알카라스의 톱스핀 로브가 그만큼 티아포의 네트 플레이 승부수를 깨트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티아포의 첫 서브 성공률이 47%에 그친 것도 알카라스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반면에 알카라스는 첫 서브를 70%를 넣었습니다. 그냥 잘 넣은 것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라고 읽혀지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티아포의 가장 장기가 상대 세컨 서브, 특히 자신의 백핸드 쪽으로 오는 세컨 서브를 스텝인 들어가면서 한 템포 빠르게 끊어친 다음에 바로 어프로치를 들어가는 이런 작전인데 이 작전 자체를 봉쇄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티아포가 4세트에서 대반격에 성공을 해서 승부를 마지막 5세트까지 끌고 간 건 정말 대단한 투혼이라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뉴욕 관중들에게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남겼고요. 앤디 로딕 이후 대가 끊긴 아메리칸 테니스 그랜드슬램의 꿈, 이제 24살에 불과한 티아포가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승부였다고 평가합니다. 전담 코치로 따라붙은 남아공 출신 웨인 페레이라 코치가 함께해서 최근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이 페레이라 코치는 뺀질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똘똘 뭉친 티아포의 정신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결승전 전망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카라스가 유리합니다. 3번 연속 5세트 접전을 치러서 체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티아포전에서 너무 팔팔한 알카라스를 보면 정말 이 선수 아무래도 조코비치, 나달과라고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치업상으로 캐스퍼 루드가 알카라스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로 보여집니다. 자, 4강에서 루드가 하차노프를 아주 인상적으로 제압을 했지만 알카라스와 하차노프는 참 많이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루드의 강점은 헤비 톱스핀 포핸드, 그리고 탄탄하고 기복 없는 투핸드 백핸드입니다. 하차노프가 패한 뒤 루드를 솔리드 베이스라이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하차노프와 달리 알카라스는 디펜스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98cm의 하차노프보다 거의 1.5배는 빨리 뛸 수 있는 알카라스의 그물망 수비를 과연 루드의 헤비 포핸드가 뚫을 수 있느냐, 이것이 승부의 관건입니다. 백핸드 대 백핸드 익스체인지에 있어서도 루드보다 알카라스의 공격력이 조금 앞서고 포핸드의 공격성 역시 알카라스의 한 방이 좀 더 위력적으로 보이죠. 자, 루드가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론 상당한 강적들을 물리치긴 했습니다. 8강에서 마테오 베레틴이라는 강서버를 이겼죠. 다만 루드는 알카라스에 비해서 이번 대회 조금 덜 검증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자, 이번 대회 톱10 선수를 꺾은 적이 없고요. 대진상으로 만났어야 할 강적들이 바로 직전에 탈락해주는 운도 따랐습니다. 자, 루드의 섹션에 도사리고 있던 치치파스, 그리고 1번 시드의 메드베데프가 조기에 아웃됐고요. 그 메드베데프를 탈락시킨 장본인인 키리오스마저 하차노프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톱시드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그 선수들도 물론 강적입니다만 캐스퍼 루드가 메드베데프나 치치파스, 키리오스와 같은 정말 헤비급 강적들을 만나지 않은 건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줄만 합니다. 대진운이 좋았던 만큼 루드는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험난한 대진표를 뚫어야 했던 알카라스는 역대 메이저 결승 진출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생을 하고 올라온 선수로 기록될 만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매치업상 알카라스가 우세하지만 이를 만회해 줄 수 있는 체력적 어드밴티지, 그리고 루드에게 정말 중요한 이점 가운데 하나가 이미 메이저 파이널을 뛰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오픈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선수 가운데 누가 우승을 해도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가 우승하면 1990년 피트 샘프러스 이후 역대 두 번째로 10대 티네이저가 US 오픈 정상에 오르는 동시에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는 엄청난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캐스퍼루드가 우승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9월 말에 열릴 코리아 오픈이 대박 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랭킹 1위가 코리아 오픈 250 시리즈에 출전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캐스퍼루드는 즈베레프와 함께 코리아 오픈 대회에 초청 개런티 계약을 맺고 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심각한 부상만 없으면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US 오픈 여자 단식 그리고 남자 단식 결승전 추석 연휴에 질감하시고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 손목이 무사하길 바랍니다.